한 잔도 하게 해야 되는데 뭐 아무튼 간에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봤고 여러분들도 좀 건강도 좀 챙기시고 그래야 같이 좀 오래오래 볼 거 아이가 그자 가봅시다.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력 21년째 실전 스포츠 분석방송 시작해 볼까요?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번 주 계속 연승이다 연승. 잠깐 한번 주춤했는데 그리고 뭐 어제야 뭐 올킬을 했고 그자. 그래서 뭐 어제 했던 이야기를 또 뭐 수백 번을 할 필요가 없어. 뭐 맞잖아. 어제 거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 그래서 이거 뭐냐면 오늘 느바만 또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어제 했던 거는 그냥 짧게 넘어가고 맞잖아. 뭐 한 번 올킬했다고 뭐 하루 종일 떠드는 인간들 많더만 보니까 그럼 뭐 씨발 지나가는 거지 그 다 맞잖아. 우리는 오늘 느바가 어떻게 됐냐면 어제 건 치아 보고 오늘 느바가 여러분들 좀 아쉽다. 왜냐면 이 주가 세란 마인스 그 다음에 레이커스 이 뽑아보러 갔는데 이거 미적이지 세나. 근데 부도 아쉽다. 왜 보스턴 경기 오버 그냥 해고버 떴잖아. 결국 뭐 미네스 마이애미스 이 배당 나쁘지 않았는데 아 일단 마이애미 진짜 더럽게 못하네. 1쿼터 잠깐 좋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개판 쳤잖아. 그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배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연승도 중요하지만 연패를 안 타는 게 중요하잖아. 그자. 그래서 이번 주 뭐 계속 잘 먹고 있는데 일단 내일 오후 경기는 무조건 강승부야. 미리 이야기했다. 내일 오후 경기는 무조건 강승부고 오늘 플레이는 어떤 플레이냐면 지금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와버렸잖아. 뭐 항상 이제 방장이 뭐 9시 경기다 뭐 12시 경기다 시간대별로 배팅은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아. 그냥 뭐 그날 좋아 보이는 경기를 시간대 상관없이 묻고 이렇게 하는 편이지만 오늘은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잖아. 뭐가 국야로 주력 한 주력 가고 그 다음에 요 4경기로 또 한 주력을 또 만들 수가 있잖아. 그래서 방장의 플랜은 뭐다? 국야로 한 주력 먹고 동일 금액으로 투주력으로 가자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국야 한 주력 가고 나중에 농구 배구로 한 주력 가서 그래서 나중에 싹싹 먹는 그림으로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아? 다들 이해했나? 오늘은 딱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아 이게 항상 이제 우리가 첫날이잖아.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방송 초창기 때 보면 이렇게 프리뷰를 막 프리뷰 쇼를 막 1시간씩 막 하고 그랬었잖아. 근데 그런 것보다는 딱 핵심적으로만 좀 이야기를 하고 경기 속으로 딱 들어가 보자고. 아시겠죠? 좀 더 관심 있는 분들 기사 찾아보면 뭐 기사 다 잘 나와 있고 하니까. 자, 일단 LG부터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되면 LG 어디 갔어? 지금 봐봐봐. LG의 이 전체적인 이 명단을 보게 되면 잘 보이죠, 여러분들아. 결국 이 명단을 봤을 때 작년하고 올해 가장 이제 달라진 점이 그거잖아. 결국 이 빠따는 뭐 여전히 뭐 지금 KBO에서 제일 뜨거운 팀이고 그 다음에 선발진들이야 어차피 LG야 작년에 켈리가 그렇게 부진했는데도 우승을 한 팀이잖아. 그리고 또 뭐 창규 원태 분명히 우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불펜들이 제일 중요한 게 우석이가 빠졌잖아. 그리고 덕주도 초반에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고 근데 확실히 이게 빠따의 힘과 그 다음에 또 뭐 켈리가 작년보다는 더 잘해줄 수 있다는 점 요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결국 여전히 LG라는 팀은 우승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딱 여기까지만 끊자. 깔끔하지? 뭐 더 이야기할 게 있나? 음, 음, LG의 전력에 있어가지고 이게 핵심이잖아. 아이가 여러분들아. 뭐 더 얘기할 게 있나?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하나 같은 경우는 좀 할 말이 많잖아. 뭐가? 하나는 여러분들아 지금 갑자기 어떻게 돼버렸다? 여러분들아. 안치홍 영입한 것도 솔직히 좀 커. 왜냐면 정은원, 안치홍, 그 다음에 시범 경기 때도 이 페라자란 친구가 잘했잖아. 페라자, 그 다음에 노시환, 그 다음에 최은성, 그 다음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하주석이가 또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 빠따 라인업도 나쁘지 않은 편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지. 선발. 유현진, 페냐, 문동주, 산체스. 1, 2, 3, 4. 거기다가 뭐 하나 같은 경우는 불펜의 이 뎁스 자체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 전력 역시나 어차피 유현진이가 무조건 10승 이상 한다고 봐야 되거든. 봐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했든 간에 플레이오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전력이다. 근데 만약에 해가지고 만약에 더 높은 곳으로 간다? 그러면 항상 단기전 싸움은 선발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 근데 불안 요소는 분명하게 있지. 뭐가 이런 얼라들 포지션에 있어가지고 뭐 문현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진영이라든지 이쪽 자리에서 이제 얼라감들이 조금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확실히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작년에 알고 있던 그 작년에 알고 있던 그 재작년에 알고 있던 하나는 확실히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 개막전 매치업 미쳐버려. LG하고 하나 잠실에서. 자, 그러면 봐봐라 여러분들아. 지금 이 엔스는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엔스가 어디 있던 인간이냐? 세이브산 엔스 아니냐? 엔스가 뭔데? 결국 홈에서 세이브 장줄이었던 구간도 있었다. 작년 말고 세난 연장하겠다고? 잠깐만, 무슨 일이야? 잠깐만요. 이러면 다시 또 마인이 출근이거든요. 호호, 일단 있어 봅시다. 자, 잠깐만요. 일단 있어 보세요. 설레발 좀 지지 마시고 운이 또 따르나면 여기까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엔스라는 친구는 결국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10연 경기를 2경기 던졌잖아. 근데 봐봐라, 진짜 압도적인 이 피칭이 나오고 있잖아. 근데 이걸 뭘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일본에서도 엔스는 이미 검증을 했던 친구야. 근데 작년에 좀 완전히 좀 폭망을 했고 재작년은 그다음 그 작년은 진짜 잘 던졌잖아. 그 잘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이거지. 뭐 자투인데 구속이 빨라. 자투인데 제구도 나쁘지 않은 편. 자투인데 변화구도 좋은 편. 그러니까 이게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용병이 있는가 하며 잠깐만 이거 뭐잖아. 뚜껑을 열어봐야지 용병을 알 수 있는 용병이 있는가 반면에 엔스는 내가 볼 때 확실히 우리 국야에 있어가지고 적응을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용병이 될 것 같은 부분들이 보여지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hen진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아 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뭐 오랜만에 이제 복귀전 이런 건 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유현진이 구속이 빨라서 물부에서 살아남았던 게 아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시범 경기 봐서 알겠지만 말도 안 되는 제구력,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로케이션, 말도 안 되는 이 변화구들 이걸로 그냥 먹고 사는 게 유현진이잖아. 그래서 어차피 10승 이상은 무조건 해. 여러분들 시범 경기 때 소크라테스 3구 3진 잡는 거 보면 알잖아. 그래서 이게 이 LG라는 팀이 근 몇 년 동안 어떻게 되고 있다? 자투에 대한 징크스가 이제는 많이 없어진 팀이긴 해. 근데 확실히 타자가 유리할까 투수가 유리할까? 무조건 투수가 유리한 상황 속에서 이 경기 오늘 우리는 뭘로 가자?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버저 들어갔네. 미쳤네. 이거 언더만 갑시다. 언더만. 됐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뭘로 가자? LG 경기 언더. 됐죠? 언더만. 그 다음에 자, 쓱하고 롯데. 전체적으로 이제 쓱 한번 명단을 보게 되면 봐봐라 여러분들아. 쓱 명단 확실히 좀 많이 약해져 보입니다. 왜 그렇느냐면 봐봐봐. 이 타자의 이 라인업을 보더라도 추신수 뭐 국내 와가지고 뭐 활약이 거의 없는 정도로 그 다음에 뭐 최지훈, 최정, 에디라가 요까지는 괜찮은데 요 밑에가 결국 박성환 말고는 솔직히 기대가 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 뭐 전희상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뜬금 빠따 장타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죠? 또한 이 선발 투수 봤을 때도 광현이 이제 좀 나이 많이 먹었지. 그 다음에 엘리아스 그나마 좀 믿을만한데 유용병도 눈으로 봐야 되지. 오원석이 작년에 잠깐 초반에 반짝했다가 후반부에 무너졌었고 그 다음에 박종훈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나왔다 하면 땡큐야. 왜? 도로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올 시즌 같은 경우 다들 아시다시피 베이스가 더 넓어져 버리다 보니까 도루하기가 더 쉽고, 아 맞다, 그 이야기를 안 했네. 다들 아시다시피 뭐 변화된 요소가 좀 있잖아. 뭐 시프트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기계가 심판 보는 거 하고, 베이스 커진 거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게 또 하나 떴더라 여러분들아. 올해 이 KBO 00이 반발력이 좀 늘었다더라 여러분들아. 예전에 한 7, 8년 전에 탱탱볼 시절 있었잖아. 스치면 넘어가는 시절 때. 근데 막 엄청 많이 는 건 아니고 한 6cm 정도 더 늘어났다더라. 6cm. 여러분들아, 그거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 여기는 투수도 선발진도 불안한데 이 불펜진도 솔직히 너무 많이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는 게 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쓱의 전력 자체가 빠따도 확실히 약해졌어. 그 다음에 선발진들 불안해. 그 다음에 또 뭐 불펜도 불안해. 불안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은 그거죠. 올 시즌 감독이 바뀌어버렸다. 그자, 감독이 어서 와라. 감독이 바뀌어버렸다. 근데 그게 솔직히 롯데한테 있어가지고 엄청 커. 근데 딱 이 타자의 라인업을 보게 되면 그냥 똑딱이 라인업이지. 런을 칠 수 있는 타자들이 몇 없어. 또 시즌 초반에 한동희도 지금 또 부상을 당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롯데는 기대되는 게 뭐냐면 결국 윤동이라든지 나승엽이라든지, 그 다음에 돈값을 해야 되는 노진혁이라든지, 돈값을 해야 되는 유강남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해줘야 되는 시점. 대신에 롯데가 웃긴 게 투수진은 좋아 여러분들아. 작년에도 방울이 좋았잖아. 선발진 봐봐라. 윌커슨, 반스, 박세웅, 그 다음에 물론 나균환이 지금 뭐 사태가 있어가지고 당분간 보기 힘들겠다마는, 그 다음에 이 불펜도 여러분들아 봐봐라. 이미 검증이 끝난 김원중, 그 다음에 구승민, 최준용, 작년에 거의 노예급으로 뛰었던 김상수까지. 근데 올해는 또 불펜 또 자투 진해수까지 보강을 한 상황이잖아. 거기다가 전미르 있지 여러분들아. 이 친구 이제 신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범 경기 때 봐서 알겠지만 구속이 막 어마어마하게 빠른 건 아닌데 확실히 왜 드래프트 높게 뽑혔는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있다. 시원시원하게 잘 던지더라. 물론 그래서 결국 롯데는 뭐가 중요하다? 타자들이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김태형 감독이 확실히 이제 그 효과를 좀 받아야지. 됐죠? 그래서 딱 전력 자체가 딱 중간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 근데 전미르를 불펜으로 쓴다. 불펜으로.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경기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이거는 알잖아. 기본적으로 작년에 롯데가 자투한테 진짜 약했었고, 그 다음에 커리어 내내 김광현이는 그냥 롯데 킬러였고, 그쵸? 그 다음에 윌커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확실히 1야하고 9기하고 수준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한신에서 폭망했던 윌커슨이 우리나라 와서는 결국 어떻게 돼버린다? 완전히 호투를 했던 게 윌커슨이잖아. 근데 둘 다 시범 경기 때 안 좋았던 거를 너무 크게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오늘 이 경기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 뭘 좀 봐야 되냐면, 지금 그래 시범 경기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얘네들의 이 탁구장에서 하는 이 경기잖아. 항상 이 스쿠장. 그죠? 근데 이게 기준점이 이제 8.5, 그 다음에 광현이 롯데 킬러, 그 다음에 윌컨슨도 작년에 쓱 상대로 너무 좋았다. 그쵸? 요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다 보면 요것도 솔직히 언더 쪽으로 좀 볼 수 있는 이런 건 있는 거는 사실인데, 항상 이 탁구장이 여기가 좀 거슬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좀 애매하거든요 여러분들, 온오버가.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뭘로 가자? 가장 굿초이스는 2.5풀. 그래, 배당이 조금 낮은 거는 사실인데 이거 롯데가 개막전부터 윌커슨 꺼내놓고 대떡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에는 좀 어렵다 이게. 그래서 이 경기는 롯데 역배를 보면서 롯데 승과 롯데 풀에 요렇게 보자. 됐죠? 그 다음에 잘 듣고 있나 여러분들아? 그 다음에 자, NC하고 두산. 자, 이제 NC를 한번 잠깐 돌아보게 되면 NC 어디 갔노? NC. 자, NC 사실상 작년에 패디빨이
상당히 컸죠. 그죠? 사실상 패디빨이 상당히 너무나 컸었고 올해는 이제 패디도 없어, 구창모도 없어, 그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팀의 전력이 있어서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신에 뭐가 있냐면 이 NC의 라인업을 보게 되면 이미 어떻게 돼버렸다? 타자들이야, 검증된 타자들 뭐 박민우, 손아섭, 박건우 여기 말고 뭐 여기 지금 김성욱이라든지 소호철이라든지 형준이라든지 김주원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벌써 이제 몇 년째 선발로 이제 뛰다 보니까 얘네들의 성장이 이미 이제 거의 다 한 수준이지. 그만큼 뭐 어떻게 된다? 형준이도 잘해, 주원이도 잘해, 호철이도 잘해. 성욱이 어차피 얼라가 아니고 성욱이도 어느 정도 짬이 있는 친구잖아. 그래서 타격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대형 거포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연속 안타가 칠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야. 대신에 선발들이 확실히 약하죠. 패디 빠져 아직 검증이 안 된 두 용병에다가 그 다음에 신민혁이에다가 이재학이에다가 뭐 근데 이 NC라는 팀은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느꼈지만 뭐가 불펜이 확실히 좋죠. 뭐가 용찬이 있제, 그 다음에 또 뭐 유진욱도 좋았지, 영규도 좋았지, 그 다음 명기에 언제든 잘 던질 수 있지, 임종호 자투 놓으면 킬러 수준이지. 그죠? 그래서 확실히 NC는 불펜이 진짜 좋아. 그래서 올 시즌 키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발진들이 얼마나 해줄 것이냐. 근데 전력이 항상 야구는 무슨 노름이다? 선발 노름이기 때문에 3선발, 4선발, 5선발 전부 다 약한 이 NC가 하위권으로 좀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두산을 한번 보자고. 두산 맞지? 두산. 이 두산을 봤을 때 시범 경기 뭐 전승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서도 올 시즌 솔직히 두산이라는 팀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왜? 작년에 조금 아쉽게 플레이오프에서 강타를 했던 거는 사실이지만 이 그래도 검증을 했던 이 라모스, 그 다음에 확실히 살아나버린 시범 경기 때 김재환이, 그 다음에 양석환이 이제 FA로 그대로 잡고 있고 이 야수 라인업에 있어가지고 밸런스가 좋잖아. 밸런스가. 그 다음에 선발진들 보더라도 검증이 끝난 완투 선발 알칸 브랜든, 그 다음에 뭐 곽빈, 그 다음에 최완준이, 그 다음에 5선발 자리가 조금 아쉽긴 한데 결국 4선발이 정확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불펜도 여기가 전혀 나쁘지가 않죠. 왜? 정철원이 공 구위 좋은 건 알고 있을 거고, 홍건이 그래도 밥값은 할 거고, 그 다음에 치국이, 명신이. 근데 요번에 또 난리 났잖아, 여러분들아. 누구? 이 김태견이라는 이 얼라가, 어떻게 된다? 물부 타자들 상대로 150km를 뿌리는데, 와, 이거야. 그래서 그 정도 공을 던지면 여러분들아 실질적으로도 정규 시즌 들어갔을 때도 잘할 확률이 높아. 그래서 두산은 여러분들아 어찌했든 간에 이 전력 자체가 무조건 프로로 올라가는 전력. 무조건. 그죠? 그러면 경기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 봐봐라. 이 알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검증이 끝나버렸잖아. 뭐가 이미 우리나라 있을 때도 검증이 끝났고 일본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 왔을 때도 구위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알칸의 장줄로 얼마나 많이 뽑아먹었냐.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지. 이 하트라는 친구가 오늘 얼마나 던질 것이냐. 이게 포인트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이 물부에서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한 친구고, 그 다음에 마이너에서 전체적으로 마이너 기록도 안 좋은 상황이고, 가장 안 좋은 수치가 WHIP가 선발치고는 좀 많이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평균 93마일이라는 건 한 150km대까지 던진다는 소리인데, 직구, 슬러브, 체인지업, 슬라이더, 결국 주 구종은 이제 슬러브를 많이 던지는데, 야, 확실히 이제 자투다 보니까 여러분들아 이 시범 경기 때 이게 13진 잡았다는 거는 공 구위는 확실히 좋다는 거는 알 수가 있다. 근데 방장이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 마이너리그 있을 때도 WHIP가 안 좋았다고. 그만큼 제구에 대한 불안 요소는 무조건 갖고 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 두산이라는 팀이 어떤 팀이다? 상대가 좀 제구가 좀 흔들린다? 그렇게 됐을 때 그걸 공략을 좀 잘하는 팀이 또 두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아, 항상 이제 이런 첫 경기 이 외국인 선발들 나왔을 때 이런 경기를 가지고 막 엄청난 금액을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뭐 데이터라든지 시범 경기를 봤던 거든지 아니면 인마가 마이너리그 있을 때 영상을 봤던 거 그거하고 별개로 갑자기 잘 던질 수도 있고 못 던질 수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두산 승과 그 다음에 언어바 봤을 때 어떤 거 7.5 사실상 이거 7.5는 기준점이 너무 낮은데 그래서 이 경기는 두산 승과 오버 이렇게 봅시다. 아시겠죠? 두산 승과 오버. 그 다음에 자 KT하고 삼성. 야, 올 시즌 여러분들아 KT 상당히 기대가 되는 팀 중에 하나죠. 왜 그렇느냐? 명단만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명단만 보면. 왜? 작년에 KT가 아쉬웠던 거는 이 야수들에 있어가지고 부상자가 너무 많았다 아이가 여러분들아. 풀라인업이 돌아간 적이 몇 번이나 있었노 여러분들아. 그쵸?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로하스도 돌아왔죠. 폭망하고. 근데 돌아오면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어. 9기하고 1기하고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KT의 여러분들아 이 야수 명단을 봐라. 와 아이구야. 상수, 재균이, 로하스, 강백호, 박병호, 배정대, 장성우, 오윤석이, 김민혁이. 와 이거야 이거 피해갈 데가 없는데 이거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 1, 2, 3, 4 벤자민, 쿠에바스, 고영표, 엄상백이 1, 2, 3, 4. 그 다음에 불펜도 결국 그 누구야? KT 마무리 누구였어? 삼성으로 갔지 않아?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난다. KT 마무리 김재윤이가 빠졌지만 박영현이가 있잖아 여러분들아.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불펜들의 뎁스 자체가 좋아. 좋아. 그래서 KT는 올해 무조건 여기도 프로, 근데 프로뿐만 아니라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전력. 그자. 그 다음에 누구야? KT가 아니고 삼성이죠. 서울 삼성이 아니고 라이온즈. 자, 삼성. 이야, 용병들을 싸그리 다 바꿔버렸죠. 용병들을 싸그리 다 바꿔버렸는데 확실히 여기가 문제가 뭐가 많냐면 이 빠따 라인업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좀 쳐줘야 되는 친구가 구자욱이, 오제일이, 강민호. 여기 이게 끝이잖아요 여러분들아. 아니 맞다 이가 이게 끝이잖아. 얼라들이 이제 뭐 성장을 했다 또 잘할 수 있다 이런 건 있지만 이게 다른 팀의 빠따 라인업에 비해서 너무 약한 거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선발진도 결국 시볼드, 그 다음에 레이에스, 원태인, 백정현, 이승현 믿을 만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아직은 원태인밖에 없어. 원태인밖에 없고, 대신에 작년보다 확실히 좋아진 거는 불펜이지. 그죠? 왜? 오승환, 그 다음에 김재윤, 그 다음에 이미 임창민도 나이가 먹었다마는 임창민도 언제든지 밥값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 삼성이라는 팀이 이 빠따 라인업 자체가 너무 약해. 그 다음에 또 뭐 선발진들이 검증이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냥 뭐 하위권 이런 느낌이 될 수밖에 없는 팀입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이 경기 속으로 갔을 때 봐봐봐. 쿠에바스야 어차피 말할 필요가 없죠. 쿠에바스는 말할 필요가 없고, 이 시볼드를 이야기를 해보자고. 이 시볼드가 원래 우투인데 이 인간이 이제 콜로산이잖아. 콜로산. 근데 얘가 뭐 구속이 엄청나게 빠른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 얘가 실질적으로 뭐 이 공에 대한 묵직함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구속은 나오는데 현대 야구에 있어가지고 이 시볼드가 뭐가 안 되냐면 뭐 공 회전 속도라든지 이런 2차 스탯 있잖아.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이제 아직 뭐 뚜껑을 더 열어봐긴 했지만 시범 경기 때 이미 첫 두드려 맞은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확실히 이 뷰캐넌이 조만간 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그러니까 아까 엔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 통한다고 했잖아. 근데 시볼드가 이 1선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여러분들아. 그래서 오늘도 이거 솔직히 KT가 확실히 지금 이 웃긴 게
배트맨 배당보다 지금 해외 배당이 더 낮단 말이야. 그래서 말하기 무섭네 여러분들아. 그리고 이 배트맨 영자들이 아주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아. 토요일날 가만 놔두지를 않죠. 아까가 근데 아직도 더 좋아. 아직도 좋아 말이야. 그래서 요거 KT 승, 그 다음에 KT. 자, 이거 여러분들 1 알죠 여러분들아. 1 마인승, 그자. 1 마인승으로 가자 여러분들아. 1 마인승, 2.5 마인승도 있는데 1 마인승으로 가자. 그리고 헷갈리지 마라 여러분들아. 승 5페이지 농구 해봤죠. 5점 차 이내로 끝나면 끝나는 거고, 야구는 이제 1점 차, 승패 상관없이 1점 차로 끝나면 어떻게 된다? 1을 찍으면 된다. 1 마인승은 당연히 2점 차로 이겨야겠죠. 2점 차로. 됐죠? 야, 1 맞지 여러분들아? 나도 갑자기 헷갈리노. 그러니까 KT가 뭐 3대2로 이기든지, 뭐 삼성이 뭐 3대2로 이기든지 1점 차로 끝나면 1 맞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 마이너스를 보니까 2점 차 이상으로 이기는 것까지. 됐죠? 그 다음에 자, 기아하고 키움. 자, 기아. 모든 뭐 전문가들이 올 시즌 우승 후보로 뽑고 있잖아. 기아라는 팀을. 왜 우승 후보로 꼽고 있느냐? 뭐 꽃보모 감독이 바뀐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 빠따의 라인업을 보세요 여러분들아. 김도영이, 최완준이, 나성범이, 물론 나성범이가 이제 최근에 부상당해서 빠진 거 있지만, 소크라테스, 최영우, 이우성이, 김선빈이, 김태군이, 박찬호. 야, 박찬호가 9번 치는 게 맞냐 이거? 예를 들자면 예상 라인업이니까. 그죠? 그만큼 빠따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KBO에서 제일 좋은 라인업 아니야. 뭐가 타격도 되는 친구도 있고, 발 빠른 친구도 있고, 런을 칠 수 있는 타자들도 많고. 그쵸? 그러니까 빠따가 지금 원툴이야, 원툴. 그 다음에 또 뭐 이 선발진도 여러분들아, 크로우는 확실히 내가 다시 설명할게. 크로우 잘 던질 거라 확실히 기대가 되고 있고, hen종이, 의리, 그 다음에 윤영철이, 그 다음에 불펜도 뭐야, 뎁스라든지 전체적인 무게감. 와, 어마어마하다. 정혜영보다는 오히려 최진민이가 공이 더 좋잖아. 또한 뭐 임기영이 거의 노예 수준으로 던지고 있고, 현식이도 언제든지 150 뿌릴 수도 있고, 전상현이도 공 150kg 언제 뿌릴 수 있고. 그러니까 기아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타자, 선발, 불펜 이 전력이 있어가지고 너무 탄탄하다. 그쵸? 그래서 딱 비교를 하게 되면 오늘 상대가 키움이잖아. 그러면 너무 차이가 나지. 봐봐라. 키움 봐봐라 여러분들. 아이고야. 키움은 이제 다들 작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정우 없는 날에 어떤 경기력이 나왔느냐, 그냥 쓰레기 같은 경기력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다? 정우도 없어, 안우진도 없어. 그죠? 근데 이 라인업을 봤을 때 타자 중에서 물론 최주환이를 영입한 거는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김혜성, 이주영, 도슨 여기까지는 기대가 돼. 그죠? 근데 최주환, 이영종, 그나마 이제 송성문이가 그나마 좀 장타가 좀 있는 건 사실인데 암담합니다. 암담해요. 그 다음에 선발진들도 보더라도 여러분들아 암담합니다. 그죠? 정찬원이, 짱재영이, 하영빈이. 그 다음에 이 불펜도 여러분들아 솔직히 조상우가 돌아왔잖아. 그래서 딱 조상우, 그 다음에 김재웅 여기까지가 딱 좋아. 여기까지가 딱 이 둘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키움이라는 팀은 어떻게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후라도 나왔을 때 타자들이 좀 해준다. 그 다음에 뒤에 후라도가 6이닝 7이닝 버텨준다. 그 다음에 김재웅 올라온다, 조상우 올라온다. 요런 그림. 근데 요런 그림 말고서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고전할 수밖에 없는 팀이 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기가 기본적으로 봐봐라잉. 기아가 지금 일반 승이고, 그 다음에 후라도가 역배고, 그 다음에 그래도 후라도가 작년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잘 던졌던 건 있잖아. 근데 뭐가 있다? 후라도가 시범 경기 때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그 물부 타자들 만나가지고 달달 털려버렸고, 그런 거는 있는데 거기에 좀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우리는 일단 크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크로우 이 인간이 이제 피처에서 터졌잖아. 피처에서. 그리고 피처에서 이제
이제 워낙 피츠가 그때 한때 선발들이 다 붕괴되다 보니까 얘한테 기회를 상당히 많이 줬단 말이야. 22년도도 좀 잘했다가 작년이고 재작년 21년도 22년도 때 그때 22년도 때 초반에는 진짜 좋았었는데 후반기 때 와르르 무너졌던 게 크로우인데 얘가 그래도 좋은 게 아까 시볼드하고의 차이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부 오는 애들은 거의 비슷해. 우투 애들 보면 그냥 평균적으로 한 150km 초반대 던지고 155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은 아니고 그 다음에 제구에 대한 좀 불안 요소는 좀 있고 그 다음 변화구 조금 날려주고 이런 스타일들이 많이 오잖아. 근데 시볼드하고 차이점은 결국 뭐다? 이 인간도 확실히 이 공에 대한 힘, 그 다음에 무브 이게 시볼드보다는 훨씬 좋다는 거야 여러분들아. 그리고 최근에 또 시범 경기도 경기 공의 구위가 나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시볼드하고 차이점은 그래도 크로우는 물부 한 시즌 메이저리그 100이닝 이상 던졌던 적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요 경기 여러분들아 크로우를 이제 키운 타자들이 공략을 한다? 그렇게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뭘로 가자? 기아, 승과 그 다음에 언더로 보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아 혼자서 오바를 내야 되는 게임이라고 봐야 되는데 혼자서 내기에는 후라도 역시나 만만치가 않다. 그냥 시범 경기 때 던졌던 걸 그걸 여러분들은 대입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기아 요렇게 전체적으로 뭐 할 말들 하고 이렇게 첫 스타트를 해봤습니다. 질문하세요. 깔끔하다 깔끔해. 질문. 딱 오랜만에 말 많이 되네. 구기아 질문. 딱 되네. 되네. 자, 구기아 편하게 질문하세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또 구독자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 이제 야구 시즌 개막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3월달, 4월달 이 느바, 플레이오프 뭐 등등등등등 매일매일 찬스입니다. 그래서 함께 움직이실 분들은 VIP 가입하시게 되면 꾸준하게 조합과 금액 조절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VIP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마인스까지는 안 보고 기아승의 언더 볼게요. 기아승의 언더.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제일 좋아 보이는 건 뭐 KT승 좀 좋지. 배당 대비 KT승 됐죠. 팀별 라인업 어디 보면 이거는 예상 라인업이야. KBO 홈페이지 가면 된다. KBO 홈페이지 그리고 트위터 이런 데도 다 올라온다. 라인업 됐죠. 자, 별다른 질문 없죠 여러분들아. 그러면 이 국농하고 배구 오늘은 봐봐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1부가 국야 2부가 국농 플러스 배구란 말이야. 그래서 1부 국야로 먹고 2부로 싹싹 먹고 그렇게 가보자고. 됐죠. 자, KT하고 가스. 솔직히 KT가 최근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아 이 KT가 이 사실상 이제 많이 멀어졌잖아 여러분들아. 3위하고 2위에 드는 이 전력에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오늘 경기에서도 막 주전들 뺑뺑이 돌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 돌릴 게 보여지는 게임이거든. 그죠?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어떻게 돼버린다? 결국 벨랑겔, 이대현, 차바이 뭐 주전 애들 다 빠지다 보니까 그냥 뭐 쓰레기 같은 경기력이 나오는 거지. 근데 오늘 또 완정에서 걔네들 물론 벨랑겔이 큰 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타박상이라고 하지만 차바이는 또 시즌 아웃이고 굳이 막 쓸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어차피 또 원정이기 때문에 낙현이도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둘 다 이게 지금 집중도가 좀 많이 떨어질 게임이라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이 경기는 우리가 딱 뭐만 따자? 언더만 따자. 언더만 아시겠죠? 국농 KT 경기 KT라고 치면 헷갈리니까 가스 경기 언더 됐죠? 그 다음에 자 DB하고 정관장. 요거는 이제 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 DB라는 팀이 우승 확정 짓고 그 다음에 또 뭐 완정 돌다가 이제 다시 이제 홈으로 돌아온 상황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어떻게 할 확률이 높냐면 알바노하고 강상재는 둘 다 지금 올 시즌 MVP 경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출전 시간 좀 많이 가져갈 확률이 높아.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로테이션 돌릴 확률이 높고, 그죠? 근데 결국 DB의 핵심은 알바노, 강상재, 로스는 아니냐, 맞잖아. 그러면 오늘 상대가 안양이잖아. 야, 요거 솔직히 안양이 홈이 아니다, 완정이다, 그죠? 그러면 홈이 아닌 완정에서 안양의 집중도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 다음에 김상식 감독이 어떻게 한다? 완정에서는 어느 정도 게임이 벌어지면 로테이션 돌려준다, 그죠? 그래서 요거 그냥 DB 한쪽으로 보자, 여러분들아. DB 한쪽으로. 그래서 이거 뭘로 가자? DB DB 5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언어만 봤을 때 173.5거든. 그래서 요것도 언더 쪽으로 봅시다. 언더 쪽으로. 됐죠? 언더 쪽으로. 그 다음에 자, 스카고 삼성. 자, 이게 이 스카고 삼성 뭐 라이벌 매치업이고 뭐 발광하고 있지만 이 전혀 근 몇 년 동안 이 라이벌 매치가 전혀 아닌 상황이죠. 계속 SK가 이기고 있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우째했다. 지난번 이제 홈에서 하고 경기하고, 그 다음에 완정에서의 경기하고, 결국 누구 로슨이 아니고 누구야, 코번이 몸 상태가 또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날 우리가 장판하고 분석할 때 이야기를 여러분들 해줬잖아. 뭐 어느 정도 출전 시간에 제한이 있을 거라고 정확하게 나왔잖아. 그쵸?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뭘 좀 봐야 되냐면 결국 습도 로테이션 돌릴 확률이 높아. 어차피 이미 팀이 이제 무너진 상황이고,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죠? 그러면 삼성도 이제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했을 때, 야, 이게 SK가 홈에서 이긴다는데 이게 1.1이라는 배당 솔직히 메리트가 전혀 없고, 우리는 이 삼성 풀이 기준점 대비해서 좀 배당이 좀 메리트가 있잖아. 그래서 요거 삼성 풀만 봅시다. 삼성 풀만. 됐죠? 삼성 프랜스. 됐죠? 그 다음에 배구. 야, 이거 오늘 진짜 재밌겠는데, 이거 배구 7시에. 그죠? 오늘 구기가 개막하다 보니까 배구가 또 7시에 하네요. 그죠? 내가 미리 이야기를 해줄게, 여러분들아. 뭘 미리 이야기를 해주냐면, 분명히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어제 아래 풀세트 갔는데, 그러면 오늘 상당히 피곤하겠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아.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배구에서 여러분들아 풀세트 가잖아. 그러면 얼만큼 풀세트를 많이 가면 체력적인 이슈가 오냐면 방장이 경험을 해봤을 때 풀세트 갔다 또 하루 쉬고 또 풀세트 갔다 그 다음에 또 하루 쉬고 세 번째 때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돼야지만 체력적으로 얘네들이 힘들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기본 베이스가 뭐 풀세트를 가니 많이 그거는 이 분석하는데 전혀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냐? 결국 오늘도 옥저는 우째 운영을 한다. 이미 나왔잖아, 여러분들. 데이터 자체가 레오를 몰빵했을 때의 그 라운드의 성적과 레오를 몰빵을 안 했던 라운드의 성적과 너무 차이가 나잖아. 근데 옥저는 어떻게 한다? 현대캐피탈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몰빵 배구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알고도 못 막는 게 레오. 근데 이 우카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세이, 그 다음에 아르템, 그 다음에 뭐 송명근, 아니면 이제 김지환, 이 조합이잖아. 야, 근데 이 조합 자체가 사실상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여기도 리시브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우카가 돼버렸어. 그 다음에 또 왜 한성정이 뛰었을 때는 리시브 불안 요소가 잘 버텼단 말이야. 근데 한성정이 안 쓰고 있잖아. 그 다음에 옥저 역시도 계속 리시브의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또 옥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상황이거든. 한쪽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 기준점 대비했을 때 언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양쪽이 서로 간에 무너지는 세트가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개싸움이 되면서 오버를 갈 것이냐, 요쪽을 포커스를 더 봤을 때 확실히 이게 185.5라는 기준점은 4세트 5세트 안 가면 솔직히 4세트에도 언더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 근데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거 진짜 몇 세트 치열하게 흘러가면서 그 다음에 뭐 이거 5세트까지 봐야 하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결국 양쪽에 계속 전부 다 불안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세트 무너지더라도 다음 세트는 또 저쪽이 무너지고 이쪽이 또 아니면 또 그렇게 될 확률도 높고 안 무너지고 또 치열하게 또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개가 더 쌍방이 되는 거야. 쌍방이. 여러분들아 이해되겠죠 여러분들아.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그냥 기준점 상관없이 풀세트까지 보기 때문에 요거 오바로 봅시다. 됐죠? 장훈이 오랜만에 한다. 어서 와라. 질문. 아따 오랜만 경기 많다 여러분들아. 갑시다. 오랜만에 정리 한번 할까? 정리 한번 하자. 요렇게 구기하는 요렇게 보고 있고 가스하고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핸드길 이렇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아 요렇게 투주력으로 독일 금액으로 야구도 가고 농구도 가고 중계 없다 여러분들아. 나 지금 방금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프다. 아파. 진짜 아파 여러분들아. 그리고 어차피 국야가 중계가 안 되잖아 여러분들아. 국야가 중계가 안 된다 아이가 이거. 이거 솔직히 좀 아쉽네. 아프리카 돈도 많으면서 그러니까 없잖아. 없어. 돈도 많으면서 말이야. 국야 중계 안 될걸? 아프리카에서 이제 안 된다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아 다음에 뭐 빅판 있을 때 우리가 뭐 스코어 중계를 해야지. 뭐 스코어 중계, 스코어 입중계로 가야지. 뭐 입중계, 야구 입중계. 또 야구 입중계가 또 뭐 방장 입중계가 제일 몰입되지 여러분들아. 인정? 야구 입중계 내가 해야지 여러분들아. 1야 9야 모르지 나도. 당연히 손해지. 아니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달라. 왜냐하면 축구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동안 계속 떠들 수 있잖아. 입중계를 하더라도. 그것도 입담이 좀 좋긴 좋더라도 2시간 입중계 보기가 어려운데 야구 입중계는 여러분들아 4시간 입중계는 좀 빡시다 솔직히. 그리고 우리처럼 돈이 걸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이 걸려 있으니까 입중계를 하더라도 같이 볼 거잖아. 우리는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근데 일반 이제 팬으로서 입중계를 3시간 4시간 보기는 솔직히 힘들지.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아 그 구경 좀 하고 나서 좀 상황을 보고 공지를 쓸 테니까 뭐 추가 조합이 나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 좀 있어 봐봐 여러분들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날부터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 첫날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고 기본 배팅에서 한 1.5배 정도 올려서 배팅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5경기 있지. 이거 무조건 강승부 가야 된다. 강승부로 한 주 마감. 이번 주 첫 강승부죠. 내일 5경기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5경기는 무조건 강승부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저는 나중에 여러분들아 밤에 올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아 안녕. 밤에 올게요 여러분들아. 구기한테 재밌게 보자. 우리 배팅해놓고